아, 배터리. 분명히 시작할 때 6칸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지네. 여기에 대용량 배터리 넣는 개조 나는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세계 최대 용량의 배터리를 한번 넣어보자.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 파워키디 A12. 제 채널에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한 기기가 아닌가 싶은데, 오랜만에 또 한번 이렇게 저도 새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화이트 버전. 네, 빨간색보다 화이트가 훨씬 더 예쁘네요. 파워키디 A12야 워낙에 가성비 바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 화이트 버전은 자 보시면 시야각도 상당히 좋은 이 IPS 디스플레이와 뭐 이렇게 버튼도 개조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로 도색된, 그리고 신형이라서 전원 스위치도 바뀌었죠. 예전에 전원 스위치는 누르는 형태였는데 그게 잘 부러지는 특성이 있어서 뭐 납땜 같은 거 못 하시는 분들은 고장나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런 모든 단점들을 해소한 새로운 버전 이렇게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요거는 내돈내산 제품이라서 뭐 제가 지원받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링크는 남겨드리지 않겠지만, 네이버에서 파워키디 A12 화이트로 검색하면 판매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뭐 저도 자주 이용하는 업체입니다. 저도 뭐 개조된 빨간 게 있지만 이 화이트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예쁘게 도색까지 돼서 너무 예쁘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게임 끝나고 바로 꽂자마자 3칸이 돼버리네요. 자, 그래서 요 게임기 뭐 배터리 대용량으로 교체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죠. 여기 원래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18650 배터리 2개를 합쳐서 4000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4000mAh였는데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는 테슬라 자체 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또 알리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용량인데 뭐 어느 정도 용량인지는 이거 지금 만충을 못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똑같은 사이즈의 그런 제품입니다. 중국이야 뭐 워낙에 또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똑같게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 배터리를 한번 이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충전할 때 1A로 충전되죠. 5V 1A로 충전되기 때문에 요거는 2300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1A로 충전하면은 계산상으로는 23시간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또 1A 충전기로 충전하는 건 너무 진짜 무리죠. 그래서 최근에 새로 나온 충전 모듈입니다. 5V 3A. 요거를 한번 내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V 3A이기 때문에 8시간 미만으로 충전하면 완충이 되는 제품입니다. 자, 요거 한번 넣어서 충전 모듈 여기에 한번 결합해서 개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에서 뭐 이거 개조하는 거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밑에 이렇게 다 빼서 나사 6개 빼주시고, 여기 2개,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여기 3개, 여기 3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나사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마이크로 SD 빼놓고 하는 거. 네. 네, 예전에 제가 개조하고 그랬을 때에 비해서 또 이 배터리도 변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다른 것 같은데, 배터리가 3600mAh였네요. 자, 이 배터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조립이 과연 될지. 네, 다행히 딱 맞습니다. 자, 일단 요 배터리 제거하고, 자, 이제 이 배터리 라인을 끊어주는데 2개 동시에 자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쇼트가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1개씩 자, 이렇게 끊어주고, 뭐 배터리 작업은 정말 위험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만 따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사용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시겠지만, 이런 제품들 뭐 요거 똑같은 거 2개를 병렬로 연결하면은 대용량으로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뭐 요거는 처음 사용해 보는 거라 보관도 배터리 화재 방지용 팩 안에 그렇게 보관을 하고 저도 이거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1200개 정도 이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뭐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 뭐 요거 한 개 보관하는 거 주의만 잘 기울여 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전기가 통할 것 같이 생겼는데 이게 전기가 통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여기 합선 안 되게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 전압이 나오죠. 3.6V. 납땜 시에도 정말 요 가운데에서 해서 이 납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쇼트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납땜이 될지 모르겠네요. 납은 잘 안 묻습니다. 스폰 용접을 한번 하고 그 위에 납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의해야죠. 뭐 공구 같은 것도 새로 된 거 같은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급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여기에는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이 휴대용 싸구려밖에 없어서 왜 이러죠? 깜짝이야. 잘 안 되네요, 이게. 야, 이렇게 긴장되는 DIY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안전하게 어느 정도 프로텍션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스릴이 넘치죠? 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죠. 와, 이게 잘 안 되는군요. 와, 안 되네요, 이거. 그냥 납으로 한번. 네, 붙었습니다. 네, 다행히 붙었네요.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이거 하려고 인터넷에 4680 배터리로 개조하는 뭐 그런 걸 찾아봐도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아마 세계 최초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스폰 용접기가 아마 저렴해서 안 되는 건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납이 하다 보면 또 붙기 때문에 일단 납땜으로 네, 붙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뭐 이 정도로 해뒀기 때문에 이게 뭐 떨어져도 작동이 안 되겠죠. 쇼트 날 일은 없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뭐 쇼트 날 일은 없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또 여기도 마이너스 극입니다. 자,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자, 우선 뭐 한번 꽂아보고 터지진 않겠죠, 설마? 되나 안 되나 한번. 배터리가 아까 확인해 본 결과 조금 있었기 때문에 자, 과연 불이 들어오죠? 네, 됩니다. 세계 최초 테슬라 4680 배터리로 작동되는 게임기 고속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사실 여기 그냥 이렇게 꽂아서 1A 충전해도 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 배터리에는 보호 회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보호 회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BMS를 사용해야 여기서 이제 과충전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요거를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여기 납땜하고, 네, 그냥은 안 닫히고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야, 여기다 이렇게 놔도 되는데, 네, 이렇게 딱 붙어야지 닫히는데 이 정도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요 지금 두 개의 슬롯이 문제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천하의 테슬라 배터리도 글루건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네, 여기 배터리 단자 납땜은 절대로 쇼트가 나면 안 됩니다. 쇼트 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배터리는 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포인트와 충전 모드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단자를 통해서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충전 모듈에 전원을 연결해야 되겠지만, 여기 포인트를 이렇게 납땜을 해주면 여기 직접적으로 충전을 안 해도 이쪽에서 이렇게 전압이 흘러 들어와서 충전이 진행이 됩니다. 네, 뭐 저도 이런 배터리 작업 하다가 쇼트 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게 연기가 납니다. 연기 나면 만약에 뭐 이쪽에서 연기가 난다, 가장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을 끊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충전 회로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 만들고 제가 풀 충전된 상태에서 몇 시간가나 테스트까지 완료가 된 상태로 지금 시간이 아주 오래 흘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배터리를 구매했을 때 구매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 거기에는 이 배터리가 3.7V이고 4.2V까지 충전된다,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회로를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 올리고 뭐 한 8,000명 정도 봐주셨는데 조회수가 3,4천 정도 됐을 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구매 페이지에 정보가 잘못된 것 같다. 똑같은 배터리인데 다른 구매 페이지에 가보면 이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3.2V 전압에 풀 충전했을 때 3.6에서 7V 정도 나오는 그런 배터리다,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댓글이 올라와서 아주 빨리 저도 정보를 확인을 해본 다음에 영상을 바로 내렸습니다. 네, 보신 분들이 8,000분 정도 계셨을 텐데, 네, 혼동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고, 영상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게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이걸 따라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바로 내리고 저도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게임기만을 만들다 보니까 뭐 보통 쓰는 배터리가 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주로 사용이 되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작업한 점도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680 배터리로 검색을 하면 전부 다 이 3.7V에 23,000mAh로 이렇게 나오네요. 한 업체에서 다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15,000mAh의 경우에는 제대로 나옵니다. 3.2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나오는데 이 업체가 아마 다 잘못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도 보다 보면 그 제품 말고 다른 제품에 이렇게 들어가서 상품 정보를 보면 23000mAh에 3.2V 이렇게 제대로 나오죠. 저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캠핑이나 뭐 전동장치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배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저는 대부분 리튬 폴리머만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구매할 때도 또 저걸 보고 들어가서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똑같이 3.7V인 줄 알았는데, 정말 큰 경험을 하고 영상도 또 유튜브 5년째 올리다가 처음으로 그것도 몇 시간 만에 내려버리게 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배터리 같은 거, 처음 하는 배터리 같은 거 할 때 많은 연구와 함께, 사실 뭐 이 제품 판매자 그리고 충전 보드 판매자 한 3명한테 물어봤는데 다 대답을 안 해줘서 뭐 저도 더 이상 정보를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냥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제 불찰이고, 아무튼 저도 뭐 이렇게 구독자분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보통 충전 보드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타입 C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5V로 충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보드로 되어 있고, 충전 전압도 원셀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3.6V 어댑터를 써야지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거를 이거를 3.6V로 감압시키기도 그렇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런 모듈이 있습니다. 보시면 충전 전압 들어오는 데에서 여기가 5V로 들어오면 배터리가 충전되는 이런 회로입니다. 5V로 들어가는 모듈은 제가 요거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이거는 충전 전류가 1A입니다. 저속 충전 그냥 하면 더 안전하고 좋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이제 풀 충전해서 테스트를 했었죠. 8시간 반 사용했을 때 배터리 4칸 중에 1칸이 닳았었습니다. 뭐 물론 2칸, 1칸 정도 됐을 때는 더 빨리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24시간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배터리가 3.6 몇 볼트가 남아서 이제 방전을 시키기 위해서 또 게임기를 계속 켜놨었는데, 그게 또 거의 20시간 정도 가서 꺼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기가 작동되지 않는 전압까지 내려와 있는데, 배터리 전압을 한번 측정해보면 3.5V, 3.5V까지는 아마 배터리가 거의 최저 레벨로 돼서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전이 되면 3.6V까지 충전이 될 텐데 좀 애매하죠. 그러면 3.6V에서 3.5V, 0.1V만 떨어지면 바로 게임기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승합보드를 이용해서 한번 3.7V로 올려줘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7보다는 4.2가 낫겠죠. 그렇게 하면 근데 문제는 배터리가 계속 4칸으로 나오다가 바로 줄어들면서 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승합보드까지 이용해서 승합보드를 전원 스위치 요 검은색 여기에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안전하게 대용량의 배터리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역시 이런 게임기에 사용하기 조금 불리하다는 점, 설계 자체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요거 살짝 회로 변경해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85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네요. 이게 승합이 4.085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조금 더 낮춰서 한 4V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4V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감압회로가 아닌 승합회로가 사용되기 때문에 감압회로보다 승합회로가 조금 더 에너지의 손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량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승합하는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한 5에서 10% 정도 에너지 손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 풀 충전해서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풀 충전해서 총 몇 볼트까지 충전되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4.2V로 충전되면 터지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상당히 안정적인 배터리라서 최대 전압은 4.2V까지 충전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물론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3.6V이기 때문에 3.6V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제일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죠. 어쨌든 4.2V
4.2V까지 사용도 할 수는 있다. 4.2V가 맥시멈이다. 뭐 제가 한번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정말 저도 배우고 구독자분들도 배우고 또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회로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7V 1A 충전이 스펙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거의 24시간 정도 충전을 했는데 아직도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0.3A 정도로 떨어진 걸 보니까 거의 충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보통 한 90% 이상 충전되면 이렇게 전류가 떨어지죠. 0.5A도 아니고 0.3A인 걸 보니까 뭐 거의 다 충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앞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8시간 반 정도 사용했을 때 배터리가 한 칸 닳았고, 그리고 이제 방전을 거의 24시간 시켜서 35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요거는 원래 기기에 맞는 배터리도 아니고 승합도 돼 있고, 그래서 배터리 잔량 표시도 이 4칸에서 아마도 확 떨어져서 뭐 한 칸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몇 시간이 가는가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게임기들 자체가 3.7V에 맞게 설계돼서 나오는 제품들인데, 제가 이 배터리 여러 개 사긴 했지만 4680 배터리를 3.7V로 알고 이 영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여드리는 것이지 뭐 몇 시간을 사용한다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동이 된다 이 정도 보여드리는 것이지 그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팅에서는 30시간은 안 갈 것 같은데 20시간 후반대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략된 영상에서 제가 뭐 게임도 몇 개 했지만 여기서도 한번 게임 잘 되는지 한번 보고, 네, 뭐 레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그동안 제 채널에서 항상 배터리 하면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개조도 하고 충전이 안 되는 기기들 충전 개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휴대용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4라든가 아니면 뭐 엑스박스 같은 걸 휴대용으로 만들 때 요걸 사용하면 상당히 오래 가면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2V이기 때문에 4개를 사용하면 12.8V가 나오기 때문에 감압이나 승합 없이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바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충전기는 전용 충전기를 구매를 해야 되겠죠. 네, 물론 이런 바탑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바탑들 15인치, 16인치 이런 제품들 충분히 배터리로 작동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10인치대에서는 요게 4개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뭐 물론 지금 들어가 있는 보드 자체가 이렇게 딱 배터리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보드라서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이지, 5V로 작동되는 기기들 이런 거 하시려면 요거 셀 2개 사용해서 5V로 감압해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사용하는 건 또 괜찮죠. 네, 사실 이 개조는 그래서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개조라고 보긴 어렵지만 배터리에 대한 그런 공부도 하는 겸해서 알아봤다고 생각하면은 네, 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저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 때문에 배울 수 있었고, 또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배터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나름 의미 있었던 그런 DI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거 의미 없으니까 원상복구 해야지. 와, 이거 어떻게 떼지? 와, 진짜 너무 강력해서 이게 떨어지지가 않네. 와, 게임기가 부서질 것 같은데. 으아. 역시 글루건 정말 강력하죠? 안 떨어지죠?
자, 그리고 기왕에 복원하는 김에 예전에 제가 정말 많은 파워키드 A12를 개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남은 구형 배터리 2개를 병렬로 붙여서 8,000 이 정도면 그래도 강력하죠.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기 댓글로 신청해 주시는 분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라서 좀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죠. 뭐 기계가 한 대니까. 그래서 한 분 추첨해서 11월 24일 일요일 저녁 때 커뮤니티 게시판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관계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신청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배터리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영상도 재밌게 보셨고 신청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정말 원하시는 한 분이 당첨이 돼서 이 게임기 받아가셔서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